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개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냐면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공통 강의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번 챕터에서는 연속형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연속형 확률 변수에는 연속형 확률 변수를 갖는 확률 분포에는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번 이 절이 그러니까 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요하게 다룰 t 디스트리뷰션,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x 제곱 아니고요.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f 제곱이 아닌데 카이 스퀘어. 그다음에 f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속형 확률 분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6가지를 배울 건데 이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위에 3가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사실은 유도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t 디스트리뷰션,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f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데이터를 딱 봤어요. 이제 그 원래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가 이제 궁금해서 데이터를 모았단 말이에요. 모아놓은 데이터를 보고 우리한테 통계적 추론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기술 통계를 한다고 하면 그냥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론 통계를 하고자 하면 데이터가 모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데이터가 모인 상태를 보고 우리는 사실은 분석 방법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데이터를 모을 때는 데이터를 모으는 표본 표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표본 표집 방법이 하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 대해서 중간고사 치고 나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모인 상태에서 분석 방법을 결정을 한다면 데이터가 모인 상태에서 두 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두 군간의 평균을 비교할 것인가 두 군간의 분산을 비교할 것인가 혹은 그 두 군이 페어드 데이터라고 해서 조금 다른 데이터인데 그 조금 다른 데이터의 어떤 그 평균이나 분산이나 혹은 비율을 비교할 것인가 혹은 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근데 이 전에 데이터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분석도 분석 방법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내용의 연속형 이산형이냐 그 다음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이산형이냐에 따라서도 두 군의 평균을 비교한다고 해도 이산형의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과 연속형의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모수적인 방법과 비모수적인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연속형인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통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가 이산형인 것과 연속형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데이터가 이제 이산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고 연속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스큐니스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어쨌든 이렇게 스무스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모인 법조인들의 어떤 그 직업 분포를 보면 판사, 변호사, 판사, 변호사, 검사,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정치가 괜히 4개를 했네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이고 그러니까 20%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10명 중에 5명이고 50%고 요 조금 작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10명 중에 20%이고 그다음에 그림을 자꾸 잘못 그리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10명 중에 1명이더라. 그래서 10%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라던가 혹은 평균 수명이라던가 혹은 정구의 평균 수명이라던가 이렇게 연속형인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구의 평균 수명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의 평균 수명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고요. 혹은 뭐 세탁기의 평균 수명도 모터의 평균 수명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굳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10명을 모아놨는데 뭐 변호사가 아니 저기 그 누구죠? 그 회사원이 20%, 학교 선생님이 50%,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가 또 20%, 그리고 뭐 의사가 10%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20%라는 것은 10명 중에 2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2명이 아니라 20명 중에 4명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혹은 100명 중에 20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각각의 애들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전구 100개의 평균 수명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하고, 얘는 자동차 모터 1000개의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예를 들어 분포에 생긴 모양이 세탁기 뭐 878개의 뭐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평균 수명의 분포는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고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뭐 1명 이런 거나 혹은 100명 중에 20명, 뭐 100명 중에 50명 이런 것도 다 지금 모양이 비슷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저기 얘는 이산형이고요. 얘는 연속형인데 이산형이었을 때 생긴 모양이 같더라도 얘는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어떻습니까? 얘는 10명 중에 2개고 얘는 100개 중에 20개니까 사실은 높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연속형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는, 이 분포를 이루고 있는 확률 변수는 100개인데 이 분포를 이루고 있는 확률 변수는 예를 들어 1000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연속형인 경우에는 모양이 똑같아도 이게 구성을 하고 있는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도 다 다르게 계산이 될 텐데, 이런 애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밀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사실은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리는 거는 조금 이따가 Z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밀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이산형인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생각하면 밑변이 같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높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본질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는 생긴 모양이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거나 어쨌든 연속형 확률 변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연속형 확률 변수의 경우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는 예를 들어 판사하고 변호사의 전체 퍼센트를 보면은 20% 더하기 50%니까 7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사와 변호사의 확률을 우리가 그 사람 모인 사람들 중에 판사와 변호사의 확률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연속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전구의 수명 중에 예를 들어 23시간부터 뭐 240시간부터 뭐 360시간까지 가는 전구의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산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20% 더하기 50% 이렇게 덧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이제 덧셈으로 계산을 하지만 연속형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 그래프에 이렇게 그 기울어져 있는 연속형 그래프의 아랫 넓이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문과 학생이 아니라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미트 서메이션, 리미트 시그마 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랫 넓이를 계산하는 확률은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적분의 형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만족하고 있어야 되냐면 확률의 공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확률의 공리가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통 수업에서는 약간 이제 다른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맞고, 근데 이제 모든 확률 값들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2번은 맞는 건데, 확률 값들을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값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다 더해서 결국 1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끝까지 더하면 1이 나오니까 0보다 큰 것만 이렇게 밝혀준 그런
개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요. 적분의 경우는 직선은 넓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분도 하나의 적분은 적분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산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얘도 계산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해서 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연속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아랫넓이를 계산을 할 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끝점이 들어가든지 혹은 끝점이 안 들어가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공통 수업 시간에 다 들으셨겠죠. 그래서 모든 애들의 아랫넓이 즉 확률의 계산이 다 똑같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형 확률 변수의 평균은 원래 이산형 확률 변수의 평균이 시그마 서메이션으로 계산되는 것처럼 연속형 확률 변수의 평균은 그 시그마 서메이션이 인테그랄로 갔을 뿐이죠. 그래서 x 곱하기 fx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2x의 제곱 빼기 2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값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fx, dx 전체의 제곱인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함수가 예를 들어 여기에 x가 들어갔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 x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얘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먼저 계산해 놓은 확률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가 x고 여기가 별이면 여기가 별, 여기가 달이면 얘도 달 요렇게만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x의 제곱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균일 분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균일 분포는 모든 분포의 어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것이고요. 균일 분포의 내용은 항상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죠. 항상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랫 넓이가 뭐냐면은 확률 값이잖아요. 근데 전체 확률 값을 다 더하면은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즉 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아랫 넓이가 밑변이 2야. 그러면은 높이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 분포의 생긴 모양이나 이런 모양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요 상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바라고요. 요 상태대로 그냥 확인을 해보기를 바라고요. 결국 x가 a에서부터 b까지 간다면은 y는 b 빼기 a분의 1의 상태가 되어야 곱해가지고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이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요. 누적 확률 분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때까지 갈 때는 계속 앞에를 더해 나가야 되니까 x가 원래 0에서부터 2까지 사이면 원래는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로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 사이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가 우리가 균일 분포인데 누적 확률 변수는 누적 확률 분포는 0이 되기 전까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0이 될 때까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1이 넘는 순간도 계속 1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계속 이제 더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x가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종 균일 분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용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포는요, 누구에 대한 분포냐면은 모집단에 대한 분포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 집단의 특정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모집단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우리 그 앞에 이산형
이산형 확률 죄송합니다. 이산형 확률 분포했을 때처럼 1. 그 데이터의 비헤이비어, 걔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2. 걔의 이름을 붙여놓고요. 3. 그 다음에 걔의 어떤 모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걔의 확률, 원래는 확률, 그 이산형이었을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 불리우는데 지금은 연속형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다다음 장쯤에서 밝혀질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원 분포의 그 모집단의 원 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일 분포라는 것은 1. 비헤이비어가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그 같은 정도의 확률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은 이렇게 균일 분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그 균일 분포의 모수는 결국 아랫넓이를 알면은 높이는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가 아랫넓이, 여기 A에서부터 B까지가 우리가 그 균일 분포의 모수였어요. 그리고 그 균일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B-A분의 1이 전체적으로 A에서부터 B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계산하냐면 x 곱하기 fx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fx가 지금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은 B-A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x 곱하기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우리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2x의 제곱 빼기 2x 전체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공통 수업에서 이제 그 계산하는 걸 다 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매 학기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적분을 할 수 있어야 하나요? 이거 이제 항상 궁금한, 저는 문과를 나왔는데 제가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항상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지를, 사실은 통계에서는 어떤 분석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학교에서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100개, 1000개, 10,000개 있으면 손으로 아무리 쉬운 계산이라도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목이 왜 아무리 쉬운 계산이라도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쉬운 계산, 제가 물을 좀 들어가야겠다. 오늘은 방에서 공학원 오피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마실 거를 안 떠가지고, 근데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편집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중간고사전 마지막 수업을 하려니까 목이 메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리 쉬운 분석이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많으면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이나 SAS나 SPSS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R이 오픈웨어였기 때문에 이제 R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한편 이 시점에서 또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지. R은 시험에 나오나요? 학기 초에 말했죠. R은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R을 배우나요? 지금이야 돈 주고 주는 데가 많은데,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돈 받고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근데 좀 쉬워서 그냥 할 줄만 알면 되는 거거든.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냥 그 조교 선생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면 본인이 나중에 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배우라고 하는 거고요. 제 그 공학원 오피스가 이게 그 찾길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에서 녹음을 하면 항상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주말에 녹음을 하거나 밤에 이제 집에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오피스에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활소음이 많이 들리네요. 녹음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을 계산을 하는데, 적분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분을 못해도 이제 시험에 꼭 필요하다면 적분을 할 수 있으면 적분까지 하면 좋지만 적분식까지 계산해 놓으면 우리는 적분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할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 그리고 이런 적분이
수업 시간에도 공통 수업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다루는 제일 중요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적분은 초월함수의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이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건 아는데 쉽지 않아. 그래서 그 분포표 같은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균일 분포까지는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분포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규 분포를 배울 때는 정규 분포가 무슨 특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배웠냐면은 대부분의 통계 분석은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전제한다. 혹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왜 따르게 되는지는 기말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이제 무슨 특징인지 뭐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렇게 갖는다는 건 특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규 분포의 생긴 모양은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뮤는 누구냐면 평균이잖아요. 모평균. 시그마의 제곱은 누구냐면 모분산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걸 한번 볼까요? y는 ax 더하기 b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a하고 b를 모른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직선인지 모를 뿐이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 a하고 b가 결정이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 y는 3x 더하기 2 이러면은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도 요 모양을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는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생긴 모양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 종을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어디서 제일 뾰족한지 여기서 제일 뾰족한지 혹은 이런 데서 제일 뾰족한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지 혹은 이렇게 루즈한지 어떤 그래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아까 y는 ax 더하기 b로 치면 어느 직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이 식에 생긴 모양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쓸데없는 애들을 보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모양을 결정짓는 데는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즉 y는 ax 더하기 b 중에 a하고 b가 없더라도 y는 x기만 하면 직선이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a하고 b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생긴 모양은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종 엎어놓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의 모양이 스페시픽한 건 누가 결정하냐면 뮤하고 그죠? 시그마의 제곱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수도 결정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수를 결정을 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평균하고 분산을 막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막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모수도 결정을 했고요.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 모수라는 것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평균하고 분산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규 분포에 평균하고 분산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정규 분포의 평균하고 분산은 그냥 생긴 모양이 얘가 이제 미리 얘기를 했네요. 평균은 그냥 뮤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우리가 모수도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그래프의 모양을 봤는데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종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제일 뾰족한 애가 누구냐면은 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벌어진 건 누가 결정하냐면 시그마들이 벌어진 걸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애들이냐면은 그 뮤가 서로 다른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진 정도가 다른 애들은 시그마가 서로 다른 애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 시그마 상간에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오고 뭐 68.3%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 시그마 상간에 95.4%가 들어오고 1 시그마 상간에 68.3%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시그마 상간에 95.4%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시그마 상간에 99.7%가 들어온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보죠. 근데 이제 이 좀 전에 봤던 그 식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식은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fx는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면 x는 사실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함수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 모든 함수들이 다 적분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함수들이 다 쉬운 함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 가능한 함수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함수들 중에서 이 정도가 뭐 예를 들어 적분 가능하다 할까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떠냐면 적분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분이 가능한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먼트리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적분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적분이 어려운 함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일종의 초월 함수죠. 근데 얘가 왜 초월 함수가 됐냐면 2에 올라간 애가 x가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적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적분이 그저 어려울 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 시그마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에 따라 이제 제가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적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랫넓이 즉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보라색 A의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것, 예를 들어 파란색 A의 이런 확률을 예를 들어 계산하는 것, 예를 들어 빨간색 A의 예를 들어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이 fx를 적분해서 계산을 하는데 누가 자꾸 바뀌는 거냐면 이 시그마하고 뮤가 바뀜에 따른 것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계속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적분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적분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적분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일부 수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적분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일부 수학자들이 막 이걸 적분을 해주니까 이게 시그마하고 뮤가 조금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내가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말하자면 겁나게 짜증이 났겠죠. 그죠? 조금 짜증스러웠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계산을 많이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학자들이랑 통계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내가 쉽게 이 사람들한테 적분하는 방법을 알 방법이 있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생긴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한테 얘네들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생긴 것처럼 느껴질까요? 걔는 평균이 서로 다르고 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서 어떤 그 개념을 배웠는데 그 통계라는 집안이 불이 나도 한 5가지만 건지면 이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Z 값이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Z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Z 값은 이제 일종의 기준, 혹은 일종의 자석 이런 거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Z를 딱 가져다 대면 쇳가루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이제 일렬은 아니죠.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모이는 것처럼 딱 모여. 혹은 운동장에서 막 학생들이 막 중구난방 놀고 있는데 이제 체육 시간이 딱 점심 시간이 끝나고 체육 시간이 시작이 돼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반장이 기준 이러면 이제 이렇게 줄을 서서 딱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Z라는 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중구난방 있다는 건 X1, X2, X3 쭉 가서 XN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 X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런데 평균이랑 분산이 중구난방으로 생겨서 마음이 괴로워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Z1 예를 들어 Z
Z2 예를 들어 쭉 Z3 쭉 가서 예를 들어 ZN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Z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렬이 되는데 어떻게 정렬이 되냐면 평균 0 분산 1자리로 예쁘게 정렬이 되잖아요. 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생겼던 데이터들을 평균 0 분산 1자리로 예쁘게 딱 가서 이렇게 예쁘게 딱 가서 이렇게 정렬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렬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ZI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은 분산을 x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빼준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우리의 장점은 중구난방으로 생겼던 데이터가 예쁘게 딱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쁘게 모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fx는 아까 그 쓰기가 너무 길고 복잡하네. 어쨌든 우리가 아는 루트 2파이분의 뭐 시그마 분의 뭐 한 번 더 쓸까요? 루트 시간도 없는데 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면 이 Z로 딱 만들고 나서의 Z 디스트리뷰션을 딱 개입하고 나서의 F는 그러니까 FZ죠.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은 Z니까 얘는 루트 2파이분의 지금 얘가 평균은 0 분산은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산은 1이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인데 얘가 분산이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뮤가 0이라니까 저스트 x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생긴 값이죠. x가 아니고 z죠. 이렇게 z값이 평균은 0 분산은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긴 데이터라 하더라도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쓸까요? 자, 어떻게 생긴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 뜻은 데이터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예쁘게 가서 모이고, 예를 들어 데이터가 뭐 이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예쁘게 가서 모이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이렇게 가서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x들, 이런 x들, 이런 x들이 이런 z로 딱 예쁘게 가서 모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 수학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아랫넓이를 적분하는 것, 여기서 이 아랫넓이를 적분하는 것,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아랫넓이를 적분하는 것은 그때마다 시그마하고 뮤를 막 바꿔주면서 적분을 했어야 됐지만, 얘를 계산을 하면은 얘는 그냥 한 번으로 내가 이제 이 z라는 값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생긴 모양이 다른데 똑같은 애로 가져가면 적분값이 똑같으면 모든 애들의 그 확률값이 똑같게 계산되나요?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생기는데, 이게 왜 모래사장에 모래알갱이 만 개로도 우리가 예쁜 이런 그러니까 예쁘다기보다 말을 잘못했어요. 모래알갱이 만 개로도 우리가 이렇게 모래 덤이라 둔덕을 이렇게 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00만 개로도 이렇게 둔덕을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래프들은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밀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애는 요만큼, 혹은 또 어떤 애는 요만큼, 혹은 어떤 애는 이 범위가 이만큼, 혹은 어떤 애는 이 범위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만큼,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구하고 싶은 아랫넓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편한 방법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편 이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볼 건데, 중간고사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확률하고 제가 궁금한 확률이 좀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저는 뭐가 궁금할까요? 요 학생들 중에 70점부터 90점까지 학생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그게 궁금하겠지. 왜냐면 내가 시험을 잘 냈는지 못 냈는지 되게 궁금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여러분들은 되게 잘 본 사람도 있고요, 되게 잘 본 사람도 있고요, 되게 못 본 사람도 있고, 하지만 비교적 굉장히 촘촘하게, 왜냐면 누구죠? 기출문제도 오픈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분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예를 들어 이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70점에서부터 90점까지 학생은 이제 90점 사이에 학생들이 들어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 즉 아랫넓이는 어떻게 되나, 혹은 우리 반 학생이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이 중에 몇 명이 그 70점에서부터 90점까지 들어왔을까, 이게 저는 궁금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지만, 상대평가 시절에는 여러분들 뭐가 궁금했을까요? 상위 35%까지 A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상위 35%를 긋는 이 선은, 그러니까 상위 35%, 즉 이거를 알파라고 부를까요? 0.35, 이거를 35%를 결정짓는 선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확률을 볼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랫넓이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정짓는 선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아랫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요, 원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아랫넓이를 적분해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면 다 프로그램 짜서 공부를 하니까.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게 계산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Z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Z 디스트리뷰션의 이름은 표준 정규 확률 분포란 말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생겼던 애를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꿨을 때, 나는 내가 궁금한 거 이 넓이를 여기 가서 계산을 하지만 여기에서 계산된 값이 다시 여기로 환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랫넓이로 환원시킬 필요 없겠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나는 이 선이 되게 궁금하면 여기서 그 해당되는 선을 찾아서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고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얘네들은 X라는 애들이 모인 분포고 얘네들은 Z라는 애들이 모인 분포잖아요. 그죠? 원래 Z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기 표준 편차를 자기 자신과 내다가 평균을 빼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Z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X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뮤 더하기 시그마 Z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마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무슨 딴 생각하다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거기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그 표준 정규 확률 분포가 제일 그 기본이 되는 확률 분포인데, 이 표준 정규 확률 분포는 책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요. 책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시하는 게 다른 거야. 이 기본적으로는요, 얘는 대칭 분포란 말이에요. 시메트릭 분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전체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생각을 하면 얘가 표준 정규 확률 분포니까, 이 Z라는 애는 누구를 따르냐면 0하고 1을 따른다 그랬는데, 0이 누구냐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랑 제일 높은 애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확률로 따지면 0에서부터 2까지가 50%, 즉 0.5고요. 여기서부터 2까지가 또 50%, 0.5란 말이에요. 지금 이 확률로 따지면. 따라서 어떤 그 책은, 그 공통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책은 이 확률을, 아랫넓이 확률을 뭐 여기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책은 이 아랫넓이 확률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Z에 대해서 확률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얘가 0이니까 여기에서부터 2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특정한 애 Z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즉 이만큼 알려주는 거예요. 이만큼 알려줘서 이 표준 정규 확률 분포표 읽는 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겠죠. 예를 들어 0에서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21까지 갔다. 1.21까지 간 0에서부터
0에서부터 1.21까지 확률을 우리가 찾으면 지금 제가 이 빗금 친 저 확률인데 38.69%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지는 거고요. 정규 분포의 확률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궁금한 거는 표준 확률 정규 분포가 궁금한 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래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X의 확률이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X라는 애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긴 하지만 요런 모수를 가지면서 따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궁금한 프로바빌리티 확률은 내 분포에서 1X가 A에서부터 B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 확률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냥 평균은 90, 표준 편차는 3. 다들 밤을 새야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저는 뭐 89점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 99점까지의 확률이 궁금했다. 이렇게 쳐봐요. 이렇게 궁금한 건데 사실은 이거 이제 계산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분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z 값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z라는 것은 원래 누구냐면 x-뮤를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x를 계산을 못 하겠으니 x-뮤를 시그마로 나눠준 z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부등호에서 중간을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 우변하고 좌변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빼주고 똑같이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프로바빌리티에 A에다가도 뮤를 빼고 X에다가도 뮤를 빼고 B에다가도 뮤를 빼고 됐죠? A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나눠주고 싶으니까 여기다가도 시그마를 나눠주고 여기다가 시그마를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Z라고 불렀잖아요. 즉 이 식은 프로바빌리티의 시그마의 A-뮤가 Z의 뭐 시그마의 B-뮤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 값은 이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Z 디스트리뷰션에서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아랫넓이를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X 디스트리뷰션의 저 값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확률 값이 똑같은 정도라고 하니까 마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지? 똑같은 확률 값을 계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은 0, 분산은 10의 제곱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나는 확률이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면 6.2 보다 아래에 있을 확률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산을 못해. 적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Z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Z로 만들어주려면 얘가 평균, 얘가 분산이니까 우리는 지금 Z라는 거는 시그마의 X-뮤 이러니까 X 빼기 5 그 다음에 뮤의 제곱이 10의 제곱이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시그마의 제곱이 10의 제곱이니까 시그마는 이제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으로 나누어줘서 Z를 만들어주면 Z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1.2보다 작은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0.12가 아니고 1.2 보다 작은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예제가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여기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평균은 5, 분산은 10의 제곱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궁금한 거는 요 사이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즉 2.9부터 7.1 사이의 확률이 궁금해요. 근데 적분을 못해. 적분을 못하는 게 아니죠. 적분을 못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적분을 못해서 평균을 빼주고 2.9 빼기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었어요.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누어 줬더니 이 값은 지금 z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중구난방인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넓이는, 즉 여기에서의 이 넓이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일자리 되게 예쁘게 생긴 Z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0.21에서 플러스 0.21 사이에 이런 확률 값이더라는 말이죠. 그럼 확률 분포표에서는 우리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어요? 0에서부터 0.21 사이에 이 확률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0에서부터 0.21 사이에 이 확률을 찾아주면 이게 계산이 이게 틀렸나 보다. 이게 지금 10분의 1.2여서 얘가 0.12네. 그러니까 얘가 1.2가 아니고 얘가 0.12여서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0.12죠.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계산해 주고,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표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두 눈을 잘 뜨고 우리가 이제 예쁘게 잘 보면 원하는 확률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아랫넓이만 궁금한 게 지금 아니잖아, 그지? 아랫넓이만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하면 상위 35%일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아마 8장이나 9장 정도까지 가면 이걸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게 될 텐데, 오늘은 중간고사 전 마지막 동영상이라서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조금 길게 하게 돼서 미안하고요. 자, 이걸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8장쯤 가면 알게 되는데, 우리는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를 알파라고 부르기를 참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추정에 가게 되면 추정 및 가설 검정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알파라고 그러고요. 얘가 알파를 결정짓는 선이라는 뜻에서 일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에타 알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Z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Z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알파를 결정짓는다는 선이라는 뜻으로 Z알파라는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 에타 알파하고 Z알파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이름인데 나중에 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불러. 이건 선인데요. 맞아요. 이게 선이지. 선인데 우리는 이거를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불러요. 이 선을 우리가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8장쯤에서 우리가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탐정적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다리면 돼요. 근데 얘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생긴 이 식에서 지금 이제 이 probability를 보면 이 probability를 보면 사실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아까 Z라고 불렀으면은 probability 0에서부터 이 Z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 Z의 스몰 z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알게 될 무슨 이유 때문에 이쪽을 알파라고 부르기를 참 좋아해요. 이쪽이 알파라면 이게 확률 분포 전체가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다 더하면 1이, 아랫넓이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알파라면 걔의 나머지 애들은 누구냐면은 나머지 애들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있잖아. 우리 분포표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뜻은 사실은 이 나머지 반대쪽이 지금 이게 몇 프로나는 0.5, 즉 50%거든. 그래서 얘만 알려준다는 거는 얘만 알려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만큼을 다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50%, 즉 0.5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프로바빌리티에 지금 우리 일반적인 애를 해볼까요? 자, 일반적인 우리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이 선을 에타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우리 이 지금 이 그림 그린 이 그림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이 안에 돌고 있는 데이터는 X들이야. 그죠? X들이 에타 알파보다 작을 확률 는 1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안 어렵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개념이 그저 헷갈릴 뿐이에요. 공동수업에서 이해를 못했으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X들이 놀고 있는 동네를 얘기를 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에요. 자, 우리는 Z들이 놀고 있는 동네는 군기가 딱 들은 동네에서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에요. 그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Z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우리는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 요거를 알려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 그 누구죠? 일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어떤 선을 우리가 여기를 알파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서 이 선을 우리가 에타 알파라고 부르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알파로 부르기를 좋아해서 이 선은 Z 알파라고 부르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확률 분포식은 기본적으로 뭐를 알려주냐면 이만큼을 알려주잖아요. 우리 확률 분포식은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알려주잖아요. 이만큼을 알려주는데 여기는 사실은 반대 방향이 50%니까 요만큼을 알려준다는 건 사실은 이걸 전부 다 알려준다는 말하고 똑같고 이 전부 다는 지금 눈에 1 마이너스 알파예요. 왜냐면 얘를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50분이 다 됐다는 건데 50분보다 오늘 훨씬 좀 많이 할 예정이에요. 얘를 우리가 에타 알파라고 부른다면은요. 예를 들어 에타 알파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그린 이 식을 우리가 한번 보면 나는 프로바빌리티가 궁금한 거예요. 누구의 이 안에 들어있는 애가 X의 프로바빌리티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확률 분포식은 요런 걸 알려주니까 이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에타 알파보다 작을 확률을 나는 알고 싶어요. 근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봤더니 에타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인 거는 안 해. 자,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내립니까? 모르겠다. 얘는 1 마이너스 알파야.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그 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계산 못 하잖아. 계산 못 하니까 어떻게 해줘? Z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Z로 만들어주면 Z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Z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선의 이름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는 안 부를란다. Z 알파 이건 거예요. Z 디스트리뷰션 나는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은 Z 디스트리뷰션에서의 Z 알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에타 알파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얘가 곧 이거잖아요. 즉 이런 관계잖아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되는 대로 생긴 내 거에서의 에타 알파 선이 궁금했어요. 즉 우리 평균은 뭐 예를 들어 93점이고 분산은 2점짜리 그런 예쁜 우리 중간고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적분을 못해서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예쁜 Z들로 바꿨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35%를 결정짓는 즉 0.35를 결정짓는 이 선이 궁금한 거거든. 그런데 이 선이 궁금한데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선을 찾아냈어요. 즉 65%를 결정짓는 이 선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 선을 찾아내고 싶어요. 근데 못 찾아 적분을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Z에 가서 찾아줬어. Z에서 가서 찾아줬으면 그냥 Z 알파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시 에타 알파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돌려줘요? 요런 관계를 가지고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제는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만 풀어볼까?
오늘 어차피 오버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오버하게 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돌리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Z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0하고 1을 따라요. 이런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우리는 프로바빌리티를 뭐를 알고 싶으냐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애들은 Z라는 애들이니까 Z라는 애들이 Z 알파보다 클 확률 Z 알파보다 클 확률을 이 선을 여기를 그럼 알파라고 부르면은 이 선을 Z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 선이잖아요. 클 확률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 여기 이제 클 확률이죠. 여기 알파. 그러면 작을 확률은 어떻게 생겼어요? probability Z가 Z 알파보다 작을 확률은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Z 0.05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 뜻은 이게 뭐냐면은 probability인데 이게 probability로 보면은요. 이만큼이 0.05, 5%고요. 이 선이 Z 0.05란 말이에요. 0.5%를 결정짓는 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probability Z는 Z 0.05보다 큰 확률을 0.05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그대로 한 거야. 이 안에 있는 애들은 Z라는 애들이야. 이 안에 있는 애들은 Z라는 애들이거든요. Z라는 애가 얘는 모양이 이래서 그렇지 선이다. 이 선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0.05 이게 얘가 서로 같은 거니까 얘가 알파면 얘가 Z 알파고 얘가 뭐 별이면 얘도 별이고 이런 거니까 이게 5%를 결정짓는 선은 상위 5%를 결정짓는 선의 이름은 Z 상위 5%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못 구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분포표에서 봐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0에서부터 Z가 어떤 스몰 Z 까지 간 이것만 아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만 아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만큼을 결정짓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못 찾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쪽을 만들어. 이렇게 반쪽을 만들면 이 핑크는 전부 뭐예요? 50%잖아. 즉 0.5지. 근데 이만큼이 뭐라고 불렀어? 0.05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 중간에 빨간 형광펜은 누가 되는 거냐면 0.5 빼기 0.05여서 0.45가 되는 거예요. 얘가 0.4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0.45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제 표가 우리 여기서 표가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게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보면 45%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 멀리 써놨죠. 자, 여기서 45%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45%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선인지를 보려면 원래는 우리가 선이 있으면 넓이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넓이들 중에서 선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두 눈을 크게 뜨고 45%를 찾는 거야. 그럼 45%를 찾는데 쭉 가봤더니 얘는 44.52%, 44.6 막 그래요. 그다음 44.95, 45. 얘는 여기를 보면 얘는 44.95%인데 얘는 45.05%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45%, 즉 0.045는 말을 잘못했어요. 0.45는 어디에 있냐면 요 중간에 있을 거지. 그런데 45%는 딱 이만큼도 반, 딱 이만큼도 반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예요? 1.64하고 1.65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죠. probability에 좀 전에 봤죠. Z가 0에서부터
1.64까지 갈 때는 44.95%예요. 0.04495거든. 근데 probability에 Z가 1.65까지 가면 선이에요. 1.65는 몇 프로까지 가냐면 45.05%까지 가요. 즉 0.4505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결정 지어야 되는데, 자, 요거 지우고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선을 결정 지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찾은 걸로 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찾은 걸로 봐서는 1.64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여기서 5%, 즉 0.0 5%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0.05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래서 이 지금 반이 지금 5%, 즉 0.5기 때문에 요 안의 넓이, 즉 5% 빼기 0.5%, 즉 0.5 빼기 0.005, 그러니까 0.45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0.45를 결정짓는 선을 찾으려니까 44.95%는 0.45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44.95%는 이렇게 하면 44.95%는 1.649, 그죠? 그 다음에 45.05 조금 넘어. 그래서 45.05는 1.65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중간값으로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얘의 중간값을 찾으면 45%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얘의 중간값이구나. 즉 2분의 1에 0.4495 더하기 0.4505 는 하면 0.45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서 Z 알파는 누가 되냐면은, 즉 Z 알파는 지금 0.05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0.05를 우리가 찾아주면 1.645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긴, 아무렇게나 생긴 그걸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자리, 이런 데이터인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데이터인데 우리는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냥 예쁘게 생긴 Z 위에서 찾아준 거잖아. Z 위에 찾아준 거잖아. 그리고서 그 Z 위에 이 선의 이름은 1.645예요. 이렇게 찾아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Z 위에서 이 선은 1.645예요. 이렇게 찾아준 거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려놔? 1.645 내가 원하는 선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아줬냐면은 Z 알파는 시그마 분의 에타 알파 마이너스 뮤 이렇게 찾아준 거니까, 에타 알파는 이 식은 또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식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아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프로바빌리티에 시그마 x 마이너스 뮤가 z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원래 찾으려는 것은 에타 알파를 찾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뮤를 빼주고 시그마를 빼주면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얘가 z 알파고 얘가 누구냐면 z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z는 시그마 분의 에타 알파 마이너스 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돌려. 그래서 에타 알파는 뮤 더하기 z 알파 시그마라고 계산을 하면, 지금 우리가 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뮤하고 시그마를 그대로 넣어주고, 우리가 계산한 5%라면은 Z 알파를 1.645를 넣어주면 그대로 이렇게 값이 환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외 우체국 그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거니까, 풀었을 것이니까 그 예제를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예제는 뭐냐면은요, 프로바빌리티에 0에서부터 Z가 1.64까지 가는 확률은 44.95%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에 0에서부터 Z가 1.65까지 가는 확률은 0.4505, 즉 45.05%라서 이것의 절반이 딱 45%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이걸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렇지 않고 딱 그것의 절반이 아니고, 예를 들어 조금 이런 정도의 상관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런 정도의 상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내분점을 계산을 하듯이 혹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찾아서 그 점을 잇는 직선에서 우리가 중간에 한 점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관법이라고 불러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90% 백분율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90% 백분율을 계산을 해주려면 우리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은 90%가 되는 선을 찾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probability는 z가 나는 뭐 우리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작으면 90%가 되는가? 이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선이 없어. 이런 선이 없고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보면은 probability는 z는 1.28보다 작으면 0.8997보다 작은 즉 89.97%를 결정짓는 선이 1.28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것만 알려준다면서요. 왜 우리는 이것만 알려준다면서요. 맞아요. 나머지 50%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즉 우리가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에서는 39.97을 찾는 거지. 그래서 39.97%를 찾아요. 그 다음에 probability의 z가 1.29야. 그러면은 0.9015 즉 90.15%가 찾아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요것만 알려주니까 여기에 0.5를 더하면 얘는 뭐는 40.15%를 결정짓는 선이 1.29예요.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 중간에 90%가 있을 것 같기는 해. 이 중간에 90%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딱 반은 아니잖아요. 그죠? 딱 반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걔네들을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찾기로는 이렇게 찾는데 우리는 이제 식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분포표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probability의 0에서부터 z가 1.28까지는 뭐 39 0. 다시 쓸게요. 자, probability의 z가 0에서부터 1.28 사이면 0.3997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생겼고요. probability의 0에서부터 z가 1.29 사이면 얘는 0.4015 즉 40.15% 이렇게 된다는 값만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값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39.97%였을 때는 1.28이라는 선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40.15%면 선은 1.29라는 선이다. 이러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하면 y는 그러니까 x1, y1하고 x0, y0를 생각을 하면 y는 y0 더하기 x1 빼기 x0, y1 빼기 y0, x-x0니까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x,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누구냐면은 y,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얘가 누구냐면은 뭐 x, 뭐 얘가 누구냐면 y. 근데 사실은 이제 거꾸로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뭘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40%짜리를 찾는 것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거꾸로 돌렸어야 되겠다. 거꾸로 안 돌려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40%짜리를 찾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것대로 계산을 해서 두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결정을 하고
두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어주냐면 그 두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결정을 하면 얘는 지금 y는 이제 요렇게 되고 뭐 이거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누구가 들어가기를 바라냐면 40%가 들어가기를 바라니까 40%일 때 즉 0.40일 때를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1.28, 뭐 17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걸 가지고 그 선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97%에서는 1.28인데 40.15%면 1.1이거든. 근데 저 보관법으로 계산을 하면 40% 그러니까 0.40 즉 40%라고 합시다. 40%일 때는 1.2817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규 분포의 표준 확률 정규 분포의 백분율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산형 확률 분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산형 확률 분포는 그 첫 번째 우리가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그걸 많이 하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중에 n이 되게 크고 p가 되게 떨어질 때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이랬잖아요. 어쨌거나 얘네들의 센터는 누구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항 분포잖아요. 근데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그때 우리가 계속 이 그래프 좀 봅시다. 이 그래프 좀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항 분포는 되게 많이 모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항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을 가지게 되면 되게 좋지. 원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항 분포는 많은 이런 애들이 모여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이런 모양을 이루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항 분포는 어떤 거예요? 이항 분포는 이산형이잖아. 그러니까 끝점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연속형 분포에서는 끝점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책에서는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 하죠? 주관식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주관식 문제를 풀게 되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고 이게 일괄적으로 이만큼 빼고 일괄적으로 저만큼 안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0.5 정도 살짝 내서 적분해주고 예를 들어 이 선이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0.5 정도 살짝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주고 예를 들어 이 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0.5 정도 이렇게 이 선이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0.5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형 수정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예제를 넣어놨으니까 보기를 바라고요. 우리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공통 수업 시간에 다 배웠을 테니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굉장히 불규칙한 시간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분포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학부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포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학부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나머지 내용은 다 배웠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수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는 똑같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족이거든. 근데 이제 걔네들 중에 차이가 뭐냐 하면 포화송 분포는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서대문 1번 버스를 타려고 교문 앞을 나갔어요. 교문 앞을 나갔는데 예를 들어 30분 동안 뭐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니까 뭐 수요일 뭐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아니 뭐 7시부터 7시 30분까지 30분 동안 그 서대문 1번 버스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에 대한 분포가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지수 분포는 뭐 어떤 거냐면 내가 버스 정거장에 이제 서대문 1번 버스를 타러 갔거든.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분포, 그게 지수 분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수 분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그 람다가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수
지수분포에서 그 누구죠? 그 모수가 되는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지수분포에서 람다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수분포에서 람다라는 애는 여기 제가 안 넣어줬나요? 여기 제가 안 넣어준 것 같은데, 지수분포에서 람다라는 것은 발생률이 람다인 거예요. 발생률이. 그럼 평균으로 치면은 람다 분의 1이 평균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분포의 이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고요. 그래서 뭐 지수분포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여기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요, 지수분포의 메모리 리스트 프로퍼티, 그러니까 그 지수분포의 그 무기억성? 우리 지수분포의 무기억성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수분포의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지수분포의 무기억성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이제 언뜻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얘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교통사고를 내는 거 하고 있잖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건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교통사고를 내는 건 나의 운전 미숙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건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뭐 10번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 친구는 한 번도 교통사고를 안 당했어. 그런데 그러면 올해 내 친구와 나의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어때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런 애가 지수분포의 무기억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수분포의 무기억성을 보면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잘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거를 증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기억성에 대해서 아마 증명을 했을 건데, 제가 그 동영상에서 증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본 적이 생각이 안 나서요. 예를 들어 이제 작년에 나는 교통사고를 S번보다 많이 났다고 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내 친구하고 나하고 얘도 적당치 않아. 내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10번 났어. 그런데 올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내가 당할 확률은 내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에 영향을 받아요?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5번 이상 벌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조건하에서 내가 이번에 5번 더하기 3번 더 교통사고가 날 확률을 계산하면 그냥 저스트 3번, 내가 이번에 3번 이상 교통사고를 날 확률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probability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위는 사실은 교집합으로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이 정리가 되잖아요. 교집합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x가 t 더하기 s보다 큰 거 하고 x가 s보다 큰 거 하고 교집합은 뭐예요? 여기가 s야. 그 다음에 이만큼이 여기 s야. 이만큼 t 더하기 s야. 교집합이 뭐예요? t 더하기 s잖아요. 얘는 probability x가 s보다 크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x는 t 더하기 s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수분포의 저기 정의는 어떻게 생겼어요? 2의 마이너스 람다 s,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 더하기 s, 이렇게 생겼잖아요. 더하기 s 이렇게 생겼죠. 지수 법칙은 다 잘 알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람다에 2의 마이너스 람다에 t 이렇게 생겼잖아요. 따라서 얘는 probability x는 t보다 크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별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구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한다면 이미 1000시간 켜 있는 전구하고 새로 켠 전구가 앞으로 500시간 동안 꺼지지를 않을 확률은 같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아마 풀었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요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